자, 그래서 오늘은 16주차 금요일이고 화요일반 금요일반 양쪽 다 이미 기말고사도 다 받고 채점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답안지를 들고 출근을 한 상태고, 뭐 오늘 온 친구들은 이제 답안지 확인하고 뭐 본인 점수도 같이 확인하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내일 토요일이랑 모레 일요일 사이에 우리 지금 학점을 매기기 위한 모든 항목들이 다 채점이 끝났으니까 제가 바로 엑셀 이렇게 또닥거리면 바로 사이버 캠퍼스에 학점을 올려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살짝만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말고사 점수 전부 다 반영돼 있는 점수가 올라갈 테니까 총점이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학교가 26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날 밤까지 점수를 올려야 된다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도 며칠간 이제 소위 정정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혹시나 저한테 이의 신청이라든가 그런 거 하면 봐드리고, 혹시나 제가 뭐 채점을 잘못했거나 해서 문제가 생겼다라면 보정을 하는 시간대가 마련이 돼 있을 거예요. 일단 뭐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주말에 올리는 점수를 그대로 쭉 유지할 예정이니까 그쪽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네 이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라든가 그런 걱정을 하는 친구가 혹시나 있다면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관련한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말에 올릴 예정이고, 자 그래서 오늘은 16주차 금요일이고 1년간의 여정에 대한 마지막 수업 같이 진행하고 지금 퇴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뭐 점 PDF 파일 올려놓긴 했는데 뭐 본론 나가고 그런 건 아니니까 가볍게만 구경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하여 우리 일단 지난 1년 동안 어떤 거 구경해 봤었나 살짝 회고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실은 추석 연휴 기간에 제가 3주차죠. 그때 이제 뭔가 올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싹 입을 씻고 모른 척 하면서 지냈던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겨울방학 되잖아요. 내년부터 여러분이 이제 언니가 돼서 2호학번 친구들 막 이거 막 파이썬 뭐 게임이 안 돌아가요 막 이런 거 질문하면 여러분이 이제 봐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래서 요번 방학이라든가 아니면 아무 때나 여러분 여유 있을 때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프로그래밍과 관련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약간은 보편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는 간단한 공부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 적당히 띄워놓고 몇 가지 얘기 조금 더 한 다음에 슬라이드에 남기지 않는 얘기 조금 한 다음에 여러분 원한다면 본인 답안지 점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조촐한 다과회를 끝으로 이번 학기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를 해봅시다. 그래서 자 지난 1년어치 수업 자료들 제가 요거 슬라이드 오늘 새벽에 준비를 하면서 구경해 보니까 대충 요 정도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학기 거랑 이번 학기 거랑 제목 이렇게 대조를 해보니까 뭐 다양한 내용들 같이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우리 수업에서 얘기했던 것들 중에 기억나는 거 딱 하나 찝어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저런들 중간중간 강조했던 내용들 시험에 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뭐 덩어리씩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떠오른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슬라이드 장수 세보니까 1300 슬라이드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과제 설명서라든가 그런 거 다 제외하고 보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1년 동안 주파하고 여러분이 이제 그 3월에 청초하던 시절을 스타트해서 그때 막 뭐 염색한 친구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러다 이제 느낀 점을 살려주세요를 적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9월달 와서 다시 이런저런 내용들 또 구경하고 지금 12월 이제 내일부터 또 눈 오고 추워진다는데 여기까지 지금 진입한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 요거 간단히 띄워놓고 지금 시점에 한 번 더 짚어볼 만한 내용이 뭐가 있나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자 우리 지금 뭐 기말고사 1교시 문제 그 뒷부분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과제 넘버1 과제 넘버2 해봤잖아요. 그때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적어야 되는 코드는 사실상 지난 학기 3월에 2, 3, 4주차 때 배웠던 그런 if문, while문, 그 다음에 는 수식, 그 다음에 함수적인 내용을 채워야 된다. 그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원래 적혀 있었던 대로 내지는 그냥 프로그래밍 목표가 이거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샵 인클루드 뭐를 지금 해놓고 스타트해야 된다와 같이
큰 고민 없이 여러분이 적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하기가 어렵다라면 보통은 내가 지금 어떤 문장을 어디에다 적어야 되냐, 내지는 그 문장 내용물에 해당하는 수식을 어떻게 적어야 되냐, 덧셈식, 뺄셈식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등등을 고민하면서, 그 다음에 데이터 측면에서는 왜 지금 컨트롤 F5 누르면 예를 들어 1024 곱하기 1024면 104만 8,576이 떠야 되는데 왜 나는 지금 그게 안 뜨는 거냐, 내가 원하는 인트 값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있지 않는 거냐 등등을 보면서 한숨 쉬면서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업뿐만 아니라 우리 C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옆에 뭐 파이썬으로 막 이것저것 하는 수업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대동소이한 느낌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는 오른쪽에 이상한 걸 적어놨었다 라든가와 같은 매우 원초적인 우리 3월 달에 배웠던 그 내용들이 아직도 지금 익숙치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다 라고 한숨을 쉬는 친구들이 아마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실은 4학년 졸업할 때가 돼도 여전히 우리 3월 달에 배웠던 바로 그 부분에서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엄청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선택으로 대학원에 간다거나 했을 때도 결국은 여러분은 지금 이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 내지 수식을 적으면서 밤을 새시게 될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여러분이 2학년 이후로 넘어가면 더 복잡한 것들을 써가면서 더 복잡한 이론적인 배경, 더 복잡한 데이터들 짠뜩 담아놓은 거 그때그때 꺼내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함수에 대한 함수 줄씩 적어가면서 내용물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프린트 함수, 프린트F 함수보다 복잡한 함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한데 아무튼 간에 더 복잡한 것들을 써가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학기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만드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내지는 실습실 똑같은 컴퓨터 내지는 동일한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이나 C라든가를 사용하는 이상 그 프로그램 여러분이 만들게 될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여러분이 우리가 1년 동안 이미 배운 것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모든 컴퓨터에 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다 똑같은 명령어로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기는 해요. 좀 특이한 컴퓨터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이나 C라든가 말고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엄청나게 많고 그런 동네에서는 파이썬 또는 C 코드 짜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뭔가 새로운 개념들을 추가로 고려해 가면서 여러분이 진행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건 차라리 괜찮습니다. 반대로 어떤 동네에서는 if문이라는 거 분기 흐름을 우리가 구성하기 위해서 그냥 if 적고 스타트하고 뭐 괄호 쳐야 된다느니 콜론하고 엔터 쳐야 된다느니 그런 디테일의 차이는 있을망정 아무튼 if 적고 조건식 적고 내용물 0번 또는 한 번 실행할 내용물 문장들 적을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조차 완전히 다른 형태로 들어가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이 세상에는 지구상에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이 실전에서는 아마도 그런 친구들을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아프 3 수업 그러니까 2학년 수업으로 아직 제가 확답을 못 듣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바라든가 C++라든가 그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또 접할 건데 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3월 달에 배웠던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 지금 올해 2024년에 배웠던 그런 스타일대로 그대로 쓰셔도 큰 지장이 없도록 매우 익숙한 느낌으로 동등한 내용을 동등하게 적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기는 한데 매우 희귀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자, 일단 코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앞으로도 우리는 열심히 키보드 쳐가면서 구체적으로는 문장들을 적어가면서 프로그래밍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뭐 그 옆반 수업 있잖아요. 옆반 수업 예시 코드들 열어갖고 파이썬 코드 열어보면 거기에 꽤나 많은 수식문들 함수 정의 안에 수식문들 짠뜩 들어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긴 파이썬이니까 할당문들 역시나 는는는 해가면서 짠뜩 들어있는 걸 구경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뭐 자료구조론이라든가 뭐 알고리즘이라든가 그런 수업을 혹시나 듣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 여러분이 적는 건 결국은 열심히 뒤에 세미콜론 찍어가면서 수식문을 적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또는 이제 순차가 아닌 분기 또는 반복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if문 내지 while문을 적어가면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수식을 계산해야 돼. 내지는 요 값을 저기다 담아야 돼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적게 되는 코드들은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환경에 그냥 늘 적던 는 적어가면서 엔터 치면 되도록 세미콜론 찍으면 되도록과 같이 동등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보통은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내가 하는 거고 문장이야말로 대표적인 내가 적는 거다라는 걸 우리는 일단 찍어놓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회고를 할 때도 아, 이번 과제에 내가 저런 문장을 여기다 적었어야 됐는데 딴 데다 적어서 실행이 안 돼갖고 털렸었구나와 같이 얼마든지 회고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문장을 적어야 된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 전부 다 이미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해 놨으니까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문장을 어디다가 적어야 될지, 어떤 함수 내용물로 적어야 되냐 아니면 맨 땅에 적어야 되냐 등등, 내지는 그 문장의 디테일에 해당하는 수식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리졸트에다가 뭔가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졸트 값 출력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근데 리졸트에다 지금 내가 원하는 값을 담고는 싶은데 계산하면 그 값이 정확히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는 게 어렵다라든가, 또는 내가 지금 10번 반복, 20번 반복, 사용자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와일문의 첫 줄에 해당하는 조건식을 내가 지금 어떻게 적어야 딱 저 사람이 원하는 만큼만 내용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빡 와일문 전체 실행을 끝을 내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 것이냐를 감이 잘 안 잡혀서 여러분이 지금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옆반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옆반 과제를 하는 게 어렵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함수 이름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면 그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수업 자료를 구경해 보시면 또는 이전 예시 코드들 구경해 보시면 거기서 썼던 이름들 그대로 복붙해 갖고 들고 오면 일단은 타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시에서의 목표랑 내 지금 과제로 제시되어 있는 목표는 일단 아마도 다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함수 이름 적고 똑같이 괄호 연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저 때는 예를 들면 30이라고 적었는데 지금은 얼마를 적어야 되는 거냐, 리터럴 뭘 적어야 되는 거냐, 내지는 이름을 뭘 적어야 되는 거냐, 그 이름에다 뭘 담고 스타트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냐 등등해서 지금 막히고 잇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다른 관점, 데이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면, 자, 우리 지금 다양한 형식들 구경해 봤잖아요. 일단은 파이썬 동네에서 우리가 4가지 기본 형식, 4가지 맞나? 해갖고 일단 먼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int 형식, 그 다음에 float 형식, 그 다음에 str 형식, 그 다음에 bool 형식, 이 정도 4가지를 우리가 중간고사 기간까지 대충 챙겨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스트 형식이니 시퀀스 형식이니 뭐 컬렉션 형식이니 막 그런 것들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함수도 형식이다 막 이딴 소리 하고 앉았었어요. 그러다가 모듈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정신줄을 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자, 그런 디테일을 일단 내비두고 파이썬 동네나 C나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숫자들을 다뤄가면서, 왜냐하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게 숫자 노름밖에 없으니까 숫자들을 다뤄가면서 프로그래밍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여러분이 쓸 수 있게 적절한 int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float 형식이라든가, 자, 파이썬의 float 형식은 C로 치면 더블 형식입니다. C의 float 형식은 그 4바이트짜리고 더블 형식은 8바이트짜리인데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냥 float이라고 적으면 C의 더블 형식을 쓰는 걸로 쳐줘요. 8바이트짜리를 쓰는 셈 칩니다. 그러면 이제 C에 4바이트짜리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플롯이 아닌 다른 이름을 적어야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다루거나 소수점 달린 숫자를 다룰 거예요. 일단 이 둘은 좀 구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소수점 안 달린 숫자 다룰 때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인덱스 개념이라든가 마지막에 튀어나왔던 업셋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요 인트 형식으로 다룰 가능성이 꽤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플롯 형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정밀하게 숫자들 다루기 위한 그런 좀 약간 더 수학에 가까운 내용들을 다룰 때 쓰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하면 이제 우리 C의 차 형식, 캐릭터 형식, 그 다음에 파이썬 동네에서 우리가 str 형식 확대해가지고 구경해봤을 때 막 65, 6C, 6F 막 이런 거 본 적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글자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글자들, 뭐 헬로 월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컴퓨터가 다루기 위해 그 문자표가 뭔가에 기반해가지고 쓰고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문자표상의 몇 번째 글자냐에 해당하는 소수점 안 달린 숫자니까 여기 지금 전부 다 포함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래요. 요거를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당연스럽게도 파이썬의 str 형식을 파이썬 인터프리터 만드시는 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걔도 빌트인 어쩌고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C 동네랑 비슷한 느낌으로 헬로 5글자짜리다. 그럼 HELL로 적고 맨 뒤에다가 그 널 문자라고 하는 0번째 글자를 기본적으로 집어넣도록 돼 있어요. 물론 이제 파이썬 동네에서는 str 한 칸에 그게 지금 몇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냐 같은 게 같이 들어있기는 한데 그거를 8바이트짜리 읽어가지고 검사를 하는 게 더 빠를 때도 있고 또는 그냥 단순하게 HELLO 다시 말하면 널 문자를 읽을 때까지 그냥 단순하게 반복하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게 더 빠를 때도 있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쓰는 편입니다. 아무튼 간에 걔도 결국은 숫자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보니까 그 엠리스트 패턴 0, 1, 2, 3, 4, 5, 6, 7, 8, 9 숫자 같은 거 그림 파일 들어오면 그게 지금 숫자가 몇에 해당하는 친구냐 같은 것들 판단을 하는 그런 코드 작성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그림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것 전부 다 결국은 숫자 형식이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냥 단순한 인트 형식 값, 더블 형식 값뿐만 아니라 그런 형식 값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좀 더 큰 덩어리, 뭐 능력치 하나라든가 와 같은 것들을 다뤄가면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C 동네에서는 연산자로 마련되어 있고 파이썬 동네에서는 별도의 문장으로 빼놓은 요 는이라는 친구를 매우 자주 적어가면서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저기다가 이걸 담아야 되는 것이다 같은 느낌으로 데이터 흐름을 여러분이 마련해 가면서 프로그래밍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정도까지는 파이썬 C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엔간한 동네에서 전부 다 동등한 느낌으로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2학년, 3학년, 4학년 이후 수업들에서도 만약에 프로그래밍 과제가 나온다라면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바로 그 완전 기본적인 형식들 내지는 그거의 조합으로 미리 마련되어 있는 좀 더 복잡한 형식 값들을 다뤄가면서 최종적으로 계산 결과를 사용자한테 까만 창이라든가 인터랙티브에 보여주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 코드 못 짜겠어요. 무슨 문장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숨 쉬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고 그건 매우 정상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시점에 딱 1년 정도 했을 때 고통받는 진짜 원인이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코드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아마도 데이터 영역에 내 맹점이 지금 맺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더 부연한다면 우리 게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느꼈던 친구들이 아마도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내가 지금 뭔가 중요한 값을 꺼내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덧셈 뺄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데이터를 당연스럽게도 이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고 와야지 여기서 덧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꺼내갖고 사용해야 될 중요한 값을 그 값을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이전 시점에 미리 계산해서 어딘가 뭐 넘버라든가 뭐 초이스라든가 그런 데 담아놓고 넘어와야지 초이스 값을 꺼내갖고 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전 시점에 그런 데이터 측면에서의 준비를 적절히 해놓지 않은 채로 아래에 있는 코드를 적다 보면 당연히 내가 지금 적을 수 있는 이름이 이거밖에 없는데 자동 완성 목록이 이거밖에 안 뜨는데 내가 원하는 값은 그것들 중에 어디에도 담겨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름만 봐도 그건 확실히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이 막막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고 물어보면 당연스럽게도 일단 스크롤 위로 올려갖고 항상 위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수식을 계산하기 이전 시점에 실행할 만한 문장으로 돌아가서 지금 어떤 타이밍에 저 초이스라는 이름에다가 적절한 값을 담을 수가 있냐를 파악을 해서 그런 값을 걷다가 담는 는 적어가지고 할당문 내지 는 수식 적어가면서 문장 구성해 두고 그 다음에 그런 할당문 내지 는 수식을 먼저 실행 내지 계산한 다음에 내가 방금 전에 막혔던 그 부분으로 올 수 있게끔 적절한 자리에 적어두기만 하면 일단은 아마도 많은 경우에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내지는 이제 좀 복잡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뭔가 파일에서 막 열심히 그림 같은 거 읽어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 이름에 담겨 있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내가 뭐 대괄호라든가 뭐 그런 걸 어떻게 적어야지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숫자가 튀어나오는지가 감이 안 잡힐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1학년 수업에서는
애초에 간단한 데이터들 내지는 그것들의 나열 정도까지만 다뤘으니까 큰 부담 없이 여러분이 이름만 잘 챙기면 됐는데 2학년 이후 수업에서는 걔네들을 뭐 대괄호를 2번을 까야 된다라든가 우리 지금 C 선언할 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잖아요.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게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수식을 복잡하게 이렇게 적어야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인트 값이 하나가 튀어나온다 같은 그런 것들이 추가로 여러분이 현재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할 건 아니지만 이후 교수님들이 여러분이 그거에 약하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미리 잘 마련을 해서 설명 같은 거 마련해 둔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예를 들면 GPT한테 물어봐도 항상 정답에 해당하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법한 매우 보편적인 명칭들을 써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셨을 테니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현재 목표에 맞는 적절한 수식 적는 방법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얘네 둘은 그나마 양반이에요. 보통은 사실은 지금 내가 무슨 값을 꺼내 와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while문 적어야 된다, if문 적어야 된다, 그건 알겠어요. 스페이스바 누를 때만 내 캐릭터를 점프를 시켜야 된다. 그런 피상적인 목표 자체는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스페이스바 눌러서 장음을 피하는 게임이라 치면요. 근데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눌렀다면 점프하는 코드를 실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땐 실행하면 안 됩니다. 까지는 한국말로 적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수식을 적으면 스페이스바를 누른 때는 true가 뜨고 어쩔 때는 false가 뜰 것이냐 내지는 자 거기까지만 해도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건식을 뭘 적어야 되는 건데 와 같은 막막함에 사로잡혀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C 수업 같은 경우는 과제 넘버 1, 과제 넘버 2 할 때 진짜 뭔 소린지 1도 모르겠잖아요. 처음에 과제 설명서 읽고 영상 구경했을 때는. 근데 나중에 해설하는 영상 구경해 보니까 웬걸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만 가지고도 if문, while문 정도만 가지고 그 다음에 대괄호 수식 뭐 우리 인덱스 할 때 배웠으니까 그 정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걸 보고 여러분이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매우 정상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를 못해서라든가 아니면 출석을 안 해서라든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학교 친구들이라든가 우리 선배분들이라든가 등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문하면서 겪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짚고 싶은 건 여러분이 지금 막혀있는 부분이 보통은 if문, while문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어요 와 같은 느낌으로 코드 부분에 여러분이 문제 중심점을 두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상황에서는 코드 측면이 아닌 데이터 측면에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아직 제대로 챙겨놓지 않고 넘어온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꼭 막힐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가면서 넘어가 주시면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자 여러분이 좀 더 주도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지금 세 가지 시점 구분해 갖고 같이 한번 살펴본 적 있잖아요. 코드 적는 시점, 컴파일 타임, 런 타임 해가지고 구경해 봤는데 그 키보드 치기 이전에 그러니까 코드 적는 시점이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내가 파이썬이면 파이썬, C면 C 함수 정의, 문장 수식 적기 이전 시점에 먼저 데이터 측면에서의 관찰을 충분히 해둔 채로 키보드를 치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터 측면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자 코드 실행 흐름 구성할 때는 순차 분기 반복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데이터 측면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간단합니다. 데이터 측면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결국은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는 건데 내가 지금 어떤 부분 내용물 적을 때 예를 들면 뭐 어떤 함수에 대한 내용물 적을 때라든가 무슨 데이터들이 이미 담겨 있는 채로 스타트하는 거냐. 그래서 내가 수식을 이렇게 이름 이렇게 적으면 저게 튀어나오고 등등. 뭐 함수 정의 내용물이다라면 그 위에 선언 적어둔 글로벌 이름들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파이썬 동네에도 글로벌 이름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있었잖아요.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거. 그런 무슨 데이터들을 이미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함수 정의 첫 줄에서 말해내둔 그 인수 이름 적으면 쓸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함수 호출식 적은 프로그래머가 나한테 던져준 값들도 당연히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런 값들이 무슨 의미를 띠고 있나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과거를 보는 겁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건 뭐가 있냐?
그 다음에 현재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시점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중요한 데이터는 뭐냐? 예를 들면 두 사람의 나이의 차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까지가 좌항 내용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그래서 그런 조건식을 세운다든가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 자, 이 코드 실행하면 이제 순차에 따라서 다음 코드 실행하고 다음 코드 실행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을 위해서, 미래 시점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이 문장 적고 있는 타이밍에 무슨 데이터를 어디다가 담아둔 채로 실행을 끝을 내야 되는 거냐를 마지막으로 신경 써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데이터 흐름은 간단합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덧셈을 하든 뺄셈을 하든 지지고 볶고해서 새로운 데이터 만들고 그 결과를 어디다 담아두는 거예요. 일종의 택배 과정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내 1학기 때 만들었었던 내 게임 코드라든가 아니면 우리 과제 코드라든가 그런 거 구경해 보시면 진짜로 그 당시의 목표에 맞는 데이터 흐름을 여기서 가져와서 저기서 계산한 거를 여기서 가져와서 여기서 담아둔 걸 또 저기서 쓰고와 같은 느낌으로 매 60분의 1초마다 내지는 매 한 글자 한 글자 넘길 때마다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걸 목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복잡한 목표를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의 관점은 항상 똑같이 유지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쩔 때는 인트값 하나 다루는 게 아니라 뭐 레프트 캐릭터 능력치 리스트를 통째로 다룬다든가 파이썬 동네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C 동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복잡한 뭔가 뭐 구조체 형식 미리 마련해두고 구조체 정의 적어놓고 뭔가 덩어리 하나를 통째로 다룬다든가 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거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읽어서 담을 거냐 아니면 통째로 세트로 옮겨 담거나 할 것이냐와 같은 문제니까 이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 측면에서의 관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측면에서는 딱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최대한 열심히 미리 챙겨놓고 넘어가시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지가 감이 안 잡힌다 라면 일단은 키보드를 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거예요. 대충 노트라든가 뭐 태블릿 같은 걸로 이렇게 펜으로 적어두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적으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다, 이런 식으로 실행할 거다. 예를 들면 뭐 데이터 가져오는 거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미리 리터럴로 적어둘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사람도 나도 모르는 제3의 주사위 굴려가지고 랜덤 값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런 걸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여러 개를 모아서 새로운 데이터를 뭘 만들어야 되는 거냐를 미리 계획을 해두고 차근차근 걔네들을 순서대로 실행할 수 있게끔 문장을 적기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데이터 측면은 그렇고 코드 실행 흐름은 여기는 일단은 순차가 완전 대전제잖아요. 그죠? 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란 화살표 맨날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내려갔었잖아요. 점프 명령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컬 명령을 하든가 아무튼 간에 기본적인 순차 흐름을 전제해 둔 채로 시야를 조금씩 좁혀가면서 조금씩 내 코드를 확대해서 봐가면서 각 문장 안에 적혀있는 수식들에 여러분이 집중해 가면서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좀 더 꼼꼼함 내지는 정밀함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대학원에 간다 하더라도 내지는 뭐 IT 기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순차는 항상 똑같아요. 그럼 이제 분기랑 반복이 남았는데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분기를 도입한다라면 if문을 쓰고 있고 반복 흐름을 도입한다라면 while문을 쓰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파이썬의 for문을 쓸 수도 있고 C의 for문을 쓸 수도 있고 등등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if문, while문은 다 마련돼 있다 그랬으니까 그거 외에도 의외로 분기나 반복 흐름을 도입하기 위한 다른 방안들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알뜰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들도 당연히 이것저것 마련돼 있어요. 아마 2학년 때 여러분 추가로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방안들은 그렇게까지 다양하지는 않아요. 손가락에 꼽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머로서 구사할 수 있는 분기 쓰는 방법, 반복 쓰는 방법은 그렇게까지 다양하진 않아요.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것들 중에는 예를 들면 명제 대우라는 걸 활용하는 거. 이게 만약에 true였다면 무조건 게임이 끝났을 것이다. 근데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면 방금 전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가 떴다는 얘기다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몇 번 진행했습니다. 우리 수업 같은 경우는 그 if문의 else 부분, elif 부분을 엄청 늦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 우리가 얼마든지 뭐 두 명이 듀얼을 한다든가 큰 무리 없이 우리가 작성할 수 있었잖아요. elif 부분, else 부분 물론 있으면 편해요. 분기 흐름 구성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를 적을 수가 있어요. 명제의 대우도 비슷한 느낌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분기 반복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스킬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지는 우리가 보통 while문 같은 거 적는다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다수의 이유로 이미 뭐 10개가 들어있다. 그럼 0번째 거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 쓰기 위한 반복 흐름 같은 거를 구상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딱 그런 목표에서 쓰기에 편한 while문보다 쓰기 편한 for문을 마련을 해둔 거고, 그다음에 C 동네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첫 줄만 뭐 IDX는 0부터 스타트하고요. 그다음에 10 미만일 때만 진행하고요. 매번 반복할 때마다 IDX 값을 1씩 증가시켜서 다시 담으면 되는 거예요와 같이 0번째 거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한 번씩 다뤄야 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좀 더 쉽게 달성하기 위한 포문을 마련해 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 정도를 우리 수업에서 다뤘고 딱 그 정도까지만 1학년 때 챙겨두고 넘어가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럼 나중에 자료구조론이라든가 그런 거 다룰 때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기 반복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말할 수 있고, 그럼 남은 건 순차고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지금 먼저 설명한 데이터 흐름 꼭 먼저 신경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간에 특히나 는 수식 내지는 할당문이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고 그걸 언제 계산하냐, 언제 할당문을 실행하냐를 여러분이 눈여겨볼 수가 있어야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스럽게도 그 는 수식 내지는 그 할당문을 내가 직접 적는 타이밍도 꽤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타이밍도 많을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던 이거 기말고사 문제로도 나왔죠. 그 는을 우리가 못 적는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린트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파이썬 동네에서 인풋 괄호 열고 닫고는 우리가 적을 수가 있었죠. 그럼 이제 우리는 계산하면 사용자가 이번에 고른 글자들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는 오른쪽에 적음으로써 나는 내가 직접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내가 원하는 자리에 담는 할당문을 적는 게 가능했어요. 마지막 엔터 쳐가면서. C 동네에선 그게 안 됐죠. C 동네에서는 사용자가 이번에 입력한 글자들을 계산 결과 값으로 나한테 바로 던져주는 함수는 일단 우리 수업에선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시 코드엔 들어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나 지금 초이스 자리에 저거 담아야 되는데 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앰퍼샌드 초이스 값을 넘겨서 스캔F를 호출함으로써 그 스캔F 안에 있는 는 수식을 계산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데이터 흐름 는을 계산을 대리를 맡기는 게 가능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옆 수업들 파이썬 다루는 그 수업들에서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다양한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게 3그림입니다 같은 걸 결과를 띄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직접 할당문을 적어가면서 그 모든 데이터 흐름들을 다 커버를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대신에 나 지금 이번에 입력으로 들어온 매트릭스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거 인수로 담아가고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네와 같이 그런 할당문들이 이미 적혀있는 다른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어가면서 여러분이 데이터 흐름을 꾸렸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언제 준비되고 언제 사용돼서 다음 사람을 위해 무슨 데이터를 준비를 하게 되는 거냐 등등을 눈여겨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걔네들은 전부 다 분기 반복 그런 복잡한 거 말고 순차의 모든 것을 맡기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일종의 계획성, 나 지금 결과적으로 python.py 파일, .c 파일 코드 작성해서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먼저 켜지 않고 일단 먼저 종이에다 적어보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슬로우 스타트 같은 느낌이죠. 빨리 내야 되는데 지금 제출 1시간 남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일주일 남았는데 코드부터 짜는 게 아니라 일단 준비부터 먼저 하는 일종의 계획성 내지는 내가 지금 봐야 되는 내용들만 보고 필요하다면 문장을 확대해서 그 안에 적혀있는 수식들, 이름들
거기에 지금 그 값이 제대로 담겨 있나와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캐볼 수 있는 일종의 집중력은 여러분이 우리 수업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프로그래밍 분야 말고도 소위 공대라고 부를 법한 동네에서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 된 거잖아요. 여러분 뭐 의대 편입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공대 동네에서 여러분이 졸업해가지고 사회에 나가갖고 딱 명찰 내밀면서 멋들어지게 활동하기 위한, 좀 더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동네에서 살아남기 위한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보고 온 거잖아요. 대부분 친구들은. 우리는 뭐 수시 비율이 높다는 얘기 듣긴 했는데 의외로 일단 70년대, 80년대에는 외워야 되는 게 많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2020년대 살고 있는 우리 기준으로, 오늘날 기준으로는 프로그래밍 잘해야 된다. 그 능력치 중에 기억력은 상대적으로 지금 덜 중요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상식적인 문제를 해결을 한다라면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검색한다든가 그러면 수많은 과거 선배들이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들이 수두룩빽빽하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미 읽어놓고 어느 정도 정리까지 해둔 엄청 커다란 모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한테 물어보면 그럴싸한 70점짜리 답변을 즉석에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 가서도 그런 친구들 도움 받아가면서 코드 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력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요. 나 대신 기억해주는 수많은 기계들이 존재합니다. 그 친구들 도움 받아가면서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수업 자료가 정확히 1375 슬라이드짜리였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교시 중에 한 교시는 여러분들한테 결과적으로 기억력을 물어보는 느낌으로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이론 시험이랍시고. 지가 그렇게 내놓고 이게 기억력이 안 중요한 거면 그런 식으로 시험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제 3월 달에도 했던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뭐 피아노라든가 운전이라든가 수영 같은 거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나 수영 지금 처음 들어갔어요. 처음 풀장 들어갔어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선 당연스럽게도 나중에 수영 선수들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취하는 행동이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보다 더 빨리 앞으로 나가기 위해, 지금보다 물을 덜 먹기 위해서 발장구 하나하나 칠 때마다 좀 더 신경 써가면서 각도라든가 뭐 발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무릎이라든가 등등을 신경 써가면서 하나하나 기억해 가면서 체감해 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으니까 지금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 수 없이 기억력 능력치를 추가로 동원해서 남들이 똑같이 적고 있는 내용을 나도 똑같이 앞으로도 적을 수 있게끔 검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 기억력이 지금 팩터로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지금 1년 했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이런 내용들은 매우 당연하다는 듯이 매우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가면 이제 더 이상 기억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적던 거 그냥 늘 적으면 됩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갈 수 있을 테니까 그쪽은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운전도 비슷한 느낌이죠. 운전도 뭐 처음에는 막 그 정지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일종 보통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막 학원에서 열심히 연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학원 근처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통과를 해야 면허증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 차가 아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절차들을 외워가면서 막 깜빡이 먼저 켜고 뭐 출발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안 하면 감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 지금 체득이 안 돼 있으니까 별 수 없이 머리를 써서 뇌를 써가지고 기억력을 할애를 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챙겨놓고 최대한 생각 한 단계 한 단계 생각해 가면서 지금 코드를 적는 운전을 하는 그런 타이밍일 것이고 지금 프로그래밍도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쉬운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단 말이에요. 쉬운 문제를 풀고 있음에도 여러분이 남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 예를 들면 우리 C 동네에서 열심히 선언 얘기를 하고 스타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종강할 때까지 지금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스럽게도 C로 뭔가를 만드는 프로그래머 분들은 내 목표가 뭐냐, 그래서 무슨 데이터를 앞으로 다룰 예정이냐, 그래서 어떤 순간에 무슨 데이터들, 예를 들면 인트값 몇 개를 담아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가 담겨있는 인트 칸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써야 된다라든가 등등
앞으로의 목표를 미리 고려를 해두고 그 시점에 적절하게 쓸 수 있을 법한 데이터 측면에서 담았다가 꺼내서 쓸 수 있는 변수 내지 포인터 변수 내지 배열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함수 이름이라든가 그런 걸로 도입해 가면서 선언을 먼저 적어 놓고 스타트를 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중에는 그게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건데 지금 시점에 우리가 C라는 거 운전을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 선언이란 친구 매우 중요합니다. 선언 이렇게 적으면 앞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디덕션 그 예시 확인해 보니까 일단 이렇게 적어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원한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와 같은 것들을 지금 마지막에 견종과 같은 느낌으로 배웠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억력이 매우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프로그래밍 동네 내지는 공대 동네에서는 요 위에서 얘기했었던 미리 계획해 두는 거 내지는 얼마든지 내가 시야를 확대 축소해 가면서 봐야 되는 부분들 위주로 챙겨서 구경해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아마도 지금 요 예를 들면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내지는 지금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있는 이게 조회수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보는 친구들 대부분은 아마도 느낀 점이 이렇게 적은 친구들도 많았는데 저는 아마도 프로그래밍은 할 것 같지 않아요. 프로그래머는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아무튼 간에 프로그래밍 동네는 다른 공대 동네들이라든가 아니면 상경 계열이라든가 아니면 문과라든가 철학과라든가 그런 동네랑 다르게 매우 당연한 지금 선언 적는 방법 그런 거 포함해서 그런 매우 작은 사실들만을 쌓아가면서 커다란 프로그램, 운영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 이런 거를 만들어 나가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을 조합해서 그런 것들을 연역적으로 판단을 해가면서 빌드업을 해 나가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성 내지는 집중력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큰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경영을 한다, 회사 경영을 한다, 내지는 뭐 세일즈를 한다, 내지는 뭐 애기들을 돌본다라든가는 계획성이랑 집중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내 아무리 미리 계획을 잘 해놨다 하더라도 내 앞에 있는 애기가 내가 상상했던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애기가 맨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때그때 적절한 예를 들면 임기응변 같은 걸 해야만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 다음에 경영 쪽도 마찬가지일 거고 문과 쪽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네에 비하면 프로그래밍 동네는 이런 계획성 내지는 집중력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동네니까 여러분이 뭐 나는 인공지능 할 거예요, 데이터 사이언스 할 거예요 라고 마음 먹었다 하더라도 지금 요 1년 동안 프로그래밍 하면서 배웠던 그런 매우 어떤 의미에서는 질이 멸렬할 수 있고 지들 맘대로라고도 느낄 수 있고 너무너무 칼같이 구분하는 것 같아. 내 세미콜론 하나 안 찍었다고 컴파일 안 시켜주는 건 너무한 것 같아 와 같은 그런 고지식함, 따분함 같은 것들을 여기서 습득을 해놓고 여러분이 인공지능 내지 데이터 사이언스로 넘어가시는 게 아마도 그쪽도 결국은 이과 동네, 공대 동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쪽 동네에서 살아남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1년 동안 배웠던 내용 여러분 프로그래머 안 할 거다라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라 질문하면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뭐 우리는 지금 전공자니까 남 얘기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2020년도에는 공대가 아닌 다른 친구들도 공대 사람들의 그런 관념들을 내가 한번 맛보기를 해보고 싶다. 그렇다고 막 미분적 분학을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과를 찍먹해보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수업들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몇몇 학교들은 그걸 강제를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전교생이 다 파이썬 수업 한 번은 하고 졸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강제해놓고 있는 학교도 있는 수준입니다. 그거 말고도 초중고 친구들도 뭐 파이썬 쓰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구경을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게 그 사람들 다 프로그래머 되라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미분적 분학을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먼저 구경을 시켜주는 이유는 프로그래밍 동네가 그 이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두 가지 능력치를 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배웠던 그게 항상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뭐 추가적인 다른 분야를 개척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 배웠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도입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전혀 인문학적이지 않고 전혀 여러분의 편의를 봐주지 않지만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아무튼 한 번만 딱 잘 해두면 얼마든지 오래오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가득 들어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배우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측면에서 이번 1년 동안의 내용을 가져가 두시면 아마도 그게 가장 큰 이득으로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진짜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좀 먼 길을 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도 당연히 지금 우리 면허 따기 직전에 1년 딱 끝내기 직전에 언니가 되기 직전에 외워놨었던 그런 매우 당연한 개념들이 앞으로도 계속 쓰일 테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그래요. 지금 얘기한 게 우리 3월 달에 수업했었던 내용들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프로그램의 데이터 내지는 코드를 좀 더 잘게 나눠서 구경하거나 뭐 함수 정의와 함수 출식 막 복잡한 거 우리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봤던, 예를 들면 인수 이름 A, B 정해놓고 그다음에 함수 출식 괄호 안에 3,5 적어놨다. 그러면 일단 함수 정의 내용을 실행하기 전에 A는 3, B는 5 해놓고 스타트한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동네에서도 당연스럽게 그게 고스란히 지금 적용돼 있다고 여러분 얼마든지 회고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동네에서는, C 동네에서는 걔네들이 함수 출식 괄호 안에 적어둔 애들이 그 각각의 인수 선언에 대한 이니셜라이저 같은 느낌으로 맨 처음에 담아놓고 스타트하는 거니까요. 그런 격으로 들어가게 되기는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데이터나 코드들, 엄청 긴 코드들을 여러 함수들의 조합으로 잘게 나눈다든가, 아니면 인덱스 관점에서는 이제 여러 값들을 하나의 세트로 다룬다, 능력치라든가 해본 적 있죠. 그래서 짧게 짧게 나누거나 아니면 더 크게 덩어리 지어가면서 다루기 위한 좀 더 파생적인 얘기들을 추가로 구경을 해봤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당시에는 아마도 저 내용들, 인덱스니 함수 출식이니 뭐 이름 사전, 모듈의 이름 사전, 뭐 빌트인 이름 사전, 로컬 이름 사전, 그런 거 막 정신 없었을 겁니다. 중간고사 공부할 때. 근데 저 내용들을 우리가 C 내용까지 다 구경해보고 기말고사까지 다 본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뭐 당연하겠지, 뭐 파이썬도 이렇게 잘 만들어 놨구만과 같이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하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까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C 말고 파이썬 위주로 쓴다 하더라도 우리 2학기 때 9월부터 12월까지 배웠던 내용이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후반부에는 여러분만의 목표를 우리가 미리 정해보고 그 목표대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한 달 정도의 여정을 같이 떠나봤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으로 F5 눌렀을 때 그렇게까지 썩 마음에 드는 실행 흐름이 발생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꽤 있을 거예요. 아무튼 오래 걸리고 그럭저럭 힘들긴 했지만, 자, 당시에 여러분이 고민해 가면서 어떻게 해야 이 캐릭터가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무브를 할 것이냐, 내가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지금 답을 맞췄다 못 맞췄다에 해당하는 연출을 좀 더 강렬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냐 등등, 당시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서 여기저기에 데이터 흐름 발생시키기 위한 할당문들 적어가면서 함수 출식들 적어가면서 구성을 했었던 그런 매우 중요한 데이터 흐름들은 아마도 지금 반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도 그럭저럭 여러분이 기억을 많이 꺼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만의 뭔가를 만드는 거고, 그런 F5 누르고 나서부터 쭉 60분의 1초마다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중간중간에 언제 뭔가를 담고 아까 담아놨던 걸 지금 꺼내서 쓴다라든가 같은 그런 데이터 흐름과 관련한, 심지어 그거를 고의로 여러분이 그런 걸 코드를 짜기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미리 엄청 커다란 와일문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여러분한테는 함수적인 내용을 하나만 딱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된다와 같이 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여러분이 계획을 더 해가면서 이품은 열심히 적어가면서 코드를 작성해야 됐었을 것이고, 아무튼 잘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코드 이품은 적고 아래 이품은 적고 하다 보니까 F5 눌렀더니
일단 먼저 위의 if문 먼저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true가 돼서 먼저 데이터를 담고 그다음에 나중에 아래 if문 true가 돼갖고 아까 담아놨던 걸 꺼내서 쓴다라든가 같은 느낌으로 실행이 되는 걸 여러분이 구경해 봤을 수 있을 것이고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진행을 했을 테니까 GPT한테 물어본다고 답이 나오지 않았을 거니까 그 당시 우리가 해결했었던 그 문제들 우리의 접근 방법들, 그 솔루션에 해당하는 파이썬 코드들이 아마도 여러분 지금 시점에도 어느 정도는 이것저것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채로 우리가 C 수업으로 넘어왔어요. 9월부터. 그래서 지금 마지막 수업 맞이하고 있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비하면 우리 6월달 그 당시에 비하면 이번 학기 C 수업에서는 훨씬 더 간단한 목표를 우리가 지금 다뤘다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GUI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인재가 됐는데 C 수업에서 여러분한테 낸 과제는 3 더하기 5 엔터 치면 8을 출력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라고 지금 과제를 낸 겁니다. 힘들긴 했어요. 아무튼 간에 훨씬 더 간단한 목표를 우리가 같이 다뤄봤어요. 근데 그런 간단한 목표를 단순히 GUI 모듈 그런 커다란 덩어리 옆에다 껴놓고 빌트인 모듈 옆에다 세워놓고 당장 나한테 필요한 코드만 작성해 가지고 완성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여러분이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선언들 적어 가면서 그 다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 같은 또 다른 프로그램이 아닌 우리 앞에 있는 진짜 컴퓨터가 직접 다룰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빌드 결과로 튀어나오는 .exe 파일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는 경험을 해봤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간단한 목표긴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실상 모든 내용물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구경해보고 물론 예시 코드 옆에 있기는 했지만 뭐 얼마든지 읽어볼 수 있었잖아요. 대부분 코드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적는 코드들이 전체 프로그램 실행 흐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느낌의 경험을 이번에 해봤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아마도 뭐 기말고사 지난주에 봤으니까 아직 기억하고 있겠죠. 요거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생략을 한 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벌써 50분입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지난 내용 돌아보기는 얼추 끝이 날 것 같고 아마도 C의 학을 떼고 내가 다시는 C 하나 봐라. 비주얼 스튜디오 학점 나오면 바로 삭제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 파이썬 할 때가 좋았다라고 느낀다면 그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정상입니다. 지금 시점에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느낀다면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파이썬을 더 잘 만들어서라기보다는 우리 선배들이 미리 적절한 C 선언 내지 문장들을 적어가면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하나의 C 프로그램을 만들어 뒀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컴파일까지 다 끝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용 파이썬.exe, 맥용 또 따로 있고 아무튼 파이썬.org 가서 여러분 다운로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의 컴퓨터, 여러분의 환경에 맞도록 미리 컴파일 해둔 C 프로그램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C 프로그램의 도움 아래에 우리가 적절한 파이썬 문장들 적어가면서 마지막 엔터 쳐가면서 좀 더 수월하게 동등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파고 내려가면 그런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만드신 분들의 고생도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당연히 윈도우라든가 뭐 맥 OS라든가 그런 운영체제 만드신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노트북 안에 들어있는 인텔 CPU라든가 달려있을 거잖아요. 다른 분들이 그런 하드웨어 내지는 운영체제를 만들어 두셔서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소프트웨어라고 말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범주 안에서는 우리 선배들이 미리 적절한 C 선언들을 적어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좋은 파이썬을 내 컴퓨터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게 불가능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누군가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누군가는 우리 수업에서 2학기 수업에서 다뤘던 그런 매우 기초적인 내용들 인트 선언 포함해서를 적어야만 한다라는 매우 자명한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둔 채로 감사한 마음으로 파이썬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파이썬 코드 적는 거 쉬웠어요. 파이썬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6월 달에 게임 하나 만드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파이썬이 매우 엘리건트한, 매우 잘 만들어 놓은 프로그래밍 언어라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절반 정도만 맞다는 거예요. 그런 엘리건트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입력으로서 받고 사용자 입력으로서 받고 그거 어떻게 적어놨냐에 따라 적절한 미리 만들어둔 C 함수들로 호출해 가면서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해주는 C 프로그램이 우리 하얀 창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도움에 힘입어서 그 친구 C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그 C 프로그램 실행하면서는 우리 진짜 노트북 안에 들어있는 CPU라든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작업을 메모리 위에 뭔가 인트 값을 담는다라든가 이름 사전을 유지를 한다라든가 와 같은 매우 기초적인 작업들을 할 수 있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전부 다 하얀 창 위에서 뒤에서 발생하는 거였지만 그것들의 기본적인 구조는 2학기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미리 잘 적혀 있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분기 흐름, 반복 흐름이 추가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잘 준비해 놨기 때문에 파이썬 코드 짜는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싶은 3 더하기 5 같은 거 적고 엔터키 치면 팔 바로 튀어나오도록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는 일종의 팩트니까 여러분이 꼭 그런 존재가 뒤에 숨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한 채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 기말고사까지 본 지금 시점에는 적어도 9월 당시 2학기 시작하는 그 당시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시야를 여러분이 갖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말고사 지금 보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 2학기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게 아마도 정상일 겁니다. 면허 땄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죠? 수영 한 달 배웠다고 뭐 한강 건널 수 있습니까? 못 건너겠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2학기 내용이 아직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방학 동안 우리 방금 전에 강조했던 내용 전부 다 뭐 데이터 흐름이니 순차 분기 반복이니 전부 다 3월 달에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그 1학기 당시의 내용들 다시 한번 구경해 보고 영상 한번 정주행해 보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2학기 내용들 구경하시면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여러분이 잊고 납득을 하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파이썬만 갖고 100살까지 일할 예정이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지금 C 수업에서 2학기 수업에서 다룬 정도는 일종의 교양 같은 느낌으로 챙겨두고 2학년 이후로 회사 들어가서도 기억을 한 채로 넘어가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아래 단계, 예를 들면 뭐 운영체제 그 자체라든가 아니면 인텔 CPU 컴퓨터 구조라든가 그런 수업들까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좀 더 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학점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쪽은 선택으로 두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파이썬 코드만 짠다 하더라도 일단은 2학기 때 다뤘던 내용 정도까지는 복습을 해가면서 최대한 챙겨놓고 다음 학기 이후로 넘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내리막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중에 어떤 친구들은 우리 지금 C 수업에서 다뤘던 코드 엄청 간단한 것만 했단 말이에요. 뭐 덧셈 뺄셈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냥 항상 3 출력하고 그러고 앉았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 지난 여름에 만들었던 그 간단한 게임 정도를 우리 지금 가을에 배운 기초적인 수준부터 C 선언 적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가면서 만들어 보고 싶다. 내 GUI 프로그램, 나만의 게임의 모든 부분들을 내가 C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지금 들기 시작한 친구들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아마도 꽤나 먼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제 넘버 2 생각해 보면 그 1024 곱하기 1024 곱셈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엄청나게 쉬워요. 리터럴 때려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프린트 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근데 그때 어쩔 때는 3 더하기 5도 할 수 있고 어쩔 때는 1024 곱하기 1024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느낌으로 그때 서로 다른 연산을 하는 곱셈만 가지고 한정 짓는다 하더라도 그때 서로 다른 곱셈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리터럴 때려 넣으면 되는 거다. 그러면 헬로 월드 출력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런타임에 어쩔 때는 A도 할 수 있어야 되고 B도 할 수 있어야 되고 C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라면 이제 이전과는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디멘션이 다른, 깊이가 다른 느낌의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적인 수준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나만의 게임을 위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작성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GUI 모듈 뒤에 들어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까지 여러분이 작성하는 건 아마도 쉽지는 않은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괴리를 느낄 수 있다면 그거는 매우 건설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파이썬 동네에서 엄청 복잡한 건 만들어 봤어요. 쉽게 짜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나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 수 있었습니다. 2학기 때 배운 내용만 가지고 내가 C로 GUI 프로그램 만들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고개를 절레절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2학기 때 배웠던 게 너무 저수준인 것 같다. 1학기 때 배웠던 건 너무 고수준이었던 것 같다. 그 괴리가 느껴진다면 매우 건설적인 생각이라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그런 1년 동안 서로 다른 수준에서 프로그래밍에 접근해 본 지금 시점에 그 중간 영역을 잇기 위한 GUI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있는 내용물을 짜고 싶고, 근데 우리 C 코드 예시보다는 좀 더 복잡한 목표를 달성해 보고 싶다 하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추가적인 수업 외적인 활동들을 수행해 가면서 그 간극을 아마도 여러분이 메워보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일단 회고는 이 정도로 해두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공부 방법들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슬라이드 설명은 빼놨고 잠시 시간을 들여서 원래 우리 3주차 때 하려고 했다가 그냥 대충 모른 척하고 넘겼던 인터넷에 미리 잘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수많은 문제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이 그걸 풀어볼 수 있도록 그런 느낌의 웹 서비스를 지금 많이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것들 중에 아마도 컴퓨터쟁이들이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법한 보편적인 친구 하나를 오늘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한번 소개해 볼게요. 백준, 네 글자 치면, 네 글자란다, 두 글자 치면 백준 온라인 저지와 같은 느낌으로 acmicpc.net 해가지고 튀어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네이버 같은데 백준 이런 거 검색하면 수많은 블로그 글들을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걸 치면 이런 느낌의 타이틀 적혀있는 뭔가 사이트를 하나를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 뭐 대회, 뭐 게시판, 그 다음에 회원가입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비번 치기 귀찮으니까 여러분이 회원가입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회원가입이 돼 있으니까 이건 생략하고 로그인만 해볼게요. 로그인하면 이런 느낌으로 뭐 문제가 32,000개가 준비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풀린 문제는 28,000개가 풀려 있답니다. 그 다음에 72개 언어를 쓸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문제들 구경해 보실 수 있고, 뭐 여기 보시면 단계별로 풀어보기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단계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입출력과 사칙 연산, 그래서 보시면 뭐 헬로 월드라는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보면 헬로 띄고 월드 느낌표를 출력하시오가 문제고 1초 안에 출력하면은 내가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예제 출력 이렇게 출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복사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2557번 문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인터넷에 우리 그 400명 톡방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요 문제 해결 방법 같은 거 물어보고 싶다라면 그냥 백준 2557번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적으면 누군가가 시간 남는 사람이 여기다가 이제 때려 넣어가지고 문제 확인하고 여러분이랑 동일한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랑 동일한 웹페이지 보고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말해줄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얘는 지금 힌트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제출 버튼을 바로 누르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것저것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그 다음에 C, 우리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배운 거죠. 등등이 있는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파이썬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소스 코드는 그러면 프린트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다운표 해가지고 요거 집어넣고 마지막에 엔터 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 요건 이제 여러분 평소에 쓰던 뭐 비주얼 스튜디오 쓸 수 있고 뭐 아이들 쓸 수 있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리 여러 번 테스트 해보고 대충 잘 나오는 것 같아 하면 여기다 복붙해가지고 결국은 .c 파일이든 .py 파일이든 텍스트 파일이니까요. 여기다 복붙한 다음에 제출 버튼 누르시면 이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느낌표 하고 전 지금 원래 단 한 번도 문제를 풀어본 적 없는 사람이 이제 0개의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 1개의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 됐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맞았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는, 예를 들면 틀린 답변을 내 프로그램이 할 때는 틀렸습니다라 말하고, 아니면 시간 초과라든가 메모리 용량 초과라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또는 예를 들면 C 같은 경우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푼 사람 중에 한 명이 된 거고, 그래서 얘가 제 기억이 맞다면 이 헬로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정답률이 무려 40%인 걸 볼 수 있어요. 60% 친구들은 헬로월드를 풀지 못한 채로 좌절을 겪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점점 정답 비율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간단한 것들 다양하게 마련돼 있고, 뭐 요 다음 단계 뭐 분기 반복 같은 거 도입하는 것들 몇 개가 마련돼 있는 것 같고, 이런 거 너무 시시한 것 같아 하면 랜덤 문제도 지금 마련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문제 랜덤 해서 봅시다. 괜찮은 게 뽑혀야 될 텐데. 뭐야 이게? 다시 뽑을게요. 전 러시아어를 키릴 문자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빅 시프트 레지스터스라는 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영어로 뭔가를 얘기하고 있고, 인티저 밸류, 그래서 인트 값을 다루는 건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길이는 L로 지금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아이고 예제 2 제한, 이게 뭡니까? 뭐 하자는 거지? 아무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C++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여러분이 검색 조건 같은 거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해갖고, 예를 들면 정답률이 80% 이상인 거 중에서 하나를 뽑아줘와 같은 느낌으로, 아니면 그런 목록에서 내가 지금 적당히 이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한국말로 설명해 놓은 거, 그런 것들 골라가지고 제출을 시도를 해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정답입니다 하면 여러분 계정에, 그 회원가입해서 들어가면 계정에 내가 지금 무슨 문제 맞췄냐 해서 일종의 그레이드까지 이 친구가 매겨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있잖아요, 뭐 브론즈, 막 실버, 골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뭔가 내가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그럭저럭 경험치를 쌓는 느낌으로, 이력을 쌓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도전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쓸 때 아마도 지금 시점에 우리 입장에서 얘를 쓸 때 가장 큰 장점은, 이거를 다른 그 400명 톡방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문제 번호만 100중 몇 번 문제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 번호만 카톡방에다가 올린다든가 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와 같은 그런 접근성 측면에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거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요즘은 이제 저런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답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맞냐를 검사까지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꽤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다른 것들 써보셔도 얼마든지 괜찮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어디가 좋은 것 같냐? 요즘 친구들은 예를 들면 이런 프로그래밍 경진대회라고 부르는 그런 대회까지 준비하는 사람들은 요즘 무슨 사이트를 쓰고 있냐 같은 것도 궁금하면 오픈톡방에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시점에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공부하고 겨울방학 맞이하는 지금 시점에 방금 봤던 헬로월드 말고도 엄청 복잡한 문제를 붙잡고 해결하기 위해 막 일주일 동안 밤을 샌다거나 그렇게 끙끙대면서 노력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기 적혀 있는 문제들 대부분은 여러분이 2학년 이후 수업에서 배우게 될, 누구나 동등하게 배우게 될 컴퓨터 동네에 매우 보편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최소한 1학년에 다루긴 좀 어려운 그런 개념들을 추가로 습득해야 문제에서 내가 이 문제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의, 나쁘게 말하면 전통적인 고리타분한 느낌의 문제들이 꽤 많으니까 어려운 문제들 붙잡고 지금 시점에 노력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뭐 재밌어 보인다? 그러면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잘 안 된다? 그럼 이게 분명히 지금 정답률은 80%를 찍는데 재밌어 보여요. 근데 자꾸 시간 초과가 뜬다, 아니면 뭐 메모리 용량 초과가 뜬다 라면 내가 지금 아마도 접근은 잘 한 건데 문제는 내 코드를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실행되는 코드를 짜는 데 실패한 거예요. 좀 더 빨리 끝난다라든가 그런 코드를 적는 데 실패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가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하면 확실히 예를 들면 원래대로라면 10만 번 반복해야 되는 건데 그 10만 번 중에 10,000번만 유효한 거고 9만 번은 완전 뻘짓이다 와 같은 상황에서 그냥 맨 땅에서 0부터 10만까지 돌리면 생으로 10만 번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브레이크 문을 중간에 끼워 넣어서 한 10,000번 정도까지 하고 적절하게 하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면 전체 와일문 실행을 바로 중단할 수 있게 그렇게 집어넣는 거와 같은 추가적인 스킬들을 여러분이 톡방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집어넣어 놓고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2학년 수업 같은 데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정식으로 튀어나올 예정이니까 그럭저럭 재밌는 연결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조금 더 반복적으로 진행하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나만의 C로 만드는 GUI 프로그램을 나중에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GUI 라이브러리 .c 파일을 여러분도 아마도 본인의 손으로 만들고 본인이 직접 그런 라이브러리를 써서 과거에 내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써서 우리 6월 달에 같이 진행했었던 간단한 게임을 성공적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게 이번 겨울 안에 되진 않겠지만 그걸 하기 위한 시작점은 방금 전 봤던 다양한 문제들, 새로운 문제들 한번 구경해보고 그걸 최대한 미리 계획을 잘 해놓고 정갈하게 코드 적어가면서 아무튼 일단은 오답입니다 라고 나오지는 않게끔 구성을 해보는 걸 일단은 목표로 가져가고 시간 초과다, 공간 초과다 나오면 거기는 지금 우리가 배우지 않은 추가적인 스킬이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원한다면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 도움 받아가면서 새로운 스킬들을 지금 당장 내가 알고 있는 문제에 접목하기 위한 풀어본 문제에 대한 접목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들을 그때그때 학습해 가면서 진행하시면 훨씬 더 재밌게 프로그래밍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두시면 이후에 등장할 새로운 문제들, 다음 과목에서 튀어나오는 2학년 문제들을 좀 더 수월하게 내가 아는 문제, 드디어 키보드 칠 수 있는 문제로 좀 더 수월하게 만드는 게 가능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겨울방학 때 뭐 스키 하러 갈 거다, 뭐 해외여행 갔다 올 거다, 뭐 다녀오셔도 돼요. 꼭 이걸 겨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여유 있을 때, 관심 있을 때 천천히 하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을 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본론 내용이 끝이 납니다. 이제 마무리 멘트 조금 치고 마지막 한 친구 답안지 확인하고 그러면 퇴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우리 이제 진짜 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월부터 그 친구들 와서 이제 또다시 헬로월드 하면서 3+5 엔터 치면서 스타트를 할 건데 여러분이 이번 1년 동안 완전 개 힘들었을 거잖아요. 2호 친구들도 아마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런 2호 친구들이 뭔가 힘들어한다. 내지는 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할 때 언니로서 1년 선배로서 여러분들이 옆에서 조금 더 도와준다거나 하는 것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단순히 그냥 선의로 해주는 거다.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같은 과 1년 후배니까 내가 희생해서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셔도 뭐 그거는 개인의 자유기는 한데 일단은 그 친구들은 아마도 100% 도움이 필요할 거고 여러분이 그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여러분도 스스로 그 친구한테 틀린 말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틀리게 해줘가지고 그 친구 중간고사 점수를 개 못 봤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도 그런 친구들 옆에서 내가 작년에 배웠던 내용물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도움을 주다 보면 분명히 그 친구들이 새로 배우는 것보다 여러분이 추가로 배우는 경험치가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제 물론 이제 성격적으로 옆에 있는 친구 막 머리카락 쥐어뜯고 힘들어하는 거를 내가 옆에서 차근차근히 조곤조곤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성격에 안 맞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이 한번 의도적으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우리 과 통합을 했고 한 100명 정도가 들어온다는데 저는 그 100명 중에 한 절반 정도 친구들 그러니까 파이썬 수업이 2개가 열리는데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를 담당하기로 했어요. 다른 한쪽은 다른 교수님이 하십니다. 긴 한데 아무튼 간에
저는 당연스럽게도 수업 자료를 재탕을 할 거고요. 물론 이제 3.13에 걸맞게 고쳐야 되긴 하겠지만 재탕을 할 예정이고, 따라서 여러분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겪었던 교통, 그다음에 2학기 때 제가 C수업 또 한다라면 12월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을 그 친구들이 답습을 하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옆에서 수업 내용 한 번 더 읽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과제 막힌다라면 옆에서 그 친구들이 지금 캐치하지 못하는 지금 이거 대괄호 1 해야 되는데 힘 능력치 비교하는 건데 왜 여기만 대괄호 2로 돼 있냐와 같은 것들 캐치해서 알려준다거나 하면서 여러분도 분명히 코드를 방금 전 얘기했던 그 먼저 계획하는 거는 뭐 처음부터 같이 옆에서 앉혀놓고 과제를 시작하면 뭐 그게 베스트일 것 같긴 하지만 보통은 힘들 테니까 대신에 그 집중해 가면서 내가 적지 않은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목표를 달성하는 거냐 아니냐를 파악을 해 가면서,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지금 목표가 뭐고 그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원래 무슨 코드를 적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이 코드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 친구한테 내가 어떻게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될 거냐와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 .py 파일 내용을 하나의 컨텐츠로 놓고 본론으로 놓고 그거랑 관련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의 경험을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 싶어요. 일단 그런 것들이 포함되면 우리 지난 1년 동안, 지금 우리 같이 진행했던 1년 동안의 내용을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이 복습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라 그러면 안 볼 거잖아요. 근데 그걸 유튜브를 봐야지 되는, 지금 중간고사 치는, 지금 게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 나한텐 개꿀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느 정도 영상 보고 나한테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거랑 관련했던 올해 배웠던 내용을 내년에 다시 머릿속에서 끌어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걸 좀 더 제가 만약에 아직 이게 결과가 안 나왔어요. 제가 만약에 안 잘리고 내년에 수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된다면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 겨울방학 동안 준비를 해서 딱 이제 3월 딱 스타트하면 일단 최소한 제가 담당하는 반 안에 대해서는 혹시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 있으면 뭐 오픈톡방 따로 판다거나 해서 여기다가 물어보면 미리 준비되어 있는 숙달된 언니들이 지금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뭐 ECC 라운지 같은 데 시간 맞춰서 앉아갖고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보다 훨씬 더 가까운 데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거를 준비하는데도 당연히 시간이라든가 노력이 많이 필요할 거고 그걸 대한 일종의 책임감이 이제 저한테 필요하게 될 거니까, 제가 만약에 올해 잘린다 그러면 방금 전 했던 얘기는 전부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일단은 한번 그런 일종의 소모임 내지는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동아리 같은 거를 지금 한번 구축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게 있어야 우리 지금 400명 톡방에서 투표 지금 진행했잖아요. 어제 이렇게 해서 투표했을 때도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지금 딱 입학했을 때 1학년 시점에 만약에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몇 시간 정도 일주일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냐라는 질문에 이제 수업 빠져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게 복수 선택이기 때문에 뭐를 가장 안 골랐냐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빠지고 놀아용이라고 말한 친구는 지금 전체 120명 중에 무려 8명이었습니다. 120명 중에 112명은 그래도 수업을 빠지면 안 돼용이라고 얘기를 한 셈이에요. 그 다음에 수업만 들으면 된다가 지금 23명, 약 20% 정도인 거죠. 그거보다 더 훨씬 더 높은 비율로 그래도 수업 내지는 동아리 정도까지 해서 일주일에 6시간 정도는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주 12시간, 15시간 이상은 이제 덕의 길로, 덕심의 길로 들어가신 분들이 내가 여기 투자하니까 재밌었다와 같은 느낌으로 골랐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전부 다 2, 4학번, 2, 5학번 친구들 전부 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신생학과잖아요. 언니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다른 학교 우리랑 비슷한 과 1학년 친구들은 선배들이 막
강제로 동아리 들어가서 강제로 예를 들면 밤 8시까지 이거 문제 못 풀면 너 집에 안 보낸다 이런 식으로 감금을 시켜놓고 우리가 다뤘던 거랑 비슷한 수준의 파이썬이라든가 C라든가를 시킵니다. 물론 그렇게 시킨 다음에 끝나고 술을 먹으러 가거나 하겠죠. 그게 메인 컨텐츠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런 기회들이 지금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런 수업 외적인 컨텐츠들, 체제들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언니들한테 도움 받아가면서 지금 우리 1년 동안 진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만약에 원한다면 그다음에 그게 우리 원하는 친구들이 그럭저럭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우리 이번 겨울 방학 동안 제가 그 수업용 톡방에다가 다시 언급을 할 테니까 제가 잘리지 않는다라는 게 확정되면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조금 방학 동안 우리 학교 와가지고 좀 더 준비를 할 만한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이제 2호학번 친구들 도와줄 만한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친구들은 한번 동참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자 그거 외에도 우리 지금 양쪽 반 합해서 약 그래요. 매우 넉넉하게 잡아서 100명 정도 우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 100명 친구들이 당연스럽게도 다 똑같은 날 들어온 2사학번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현재 실력, 똑같은 3월 시점의 스타트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각자 원하는 목표라든가 등등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학교 수업은 뭐 초중고도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대학교 수업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중간점을 잡고 그 중간점에 속하는 친구들이 들을 수 있고 그 위에 친구들 아래 친구들도 그럭저럭 따라오거나 그럭저럭 감내를 해가면서 들을 수 있게끔 천편일률적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뭐 100명인데 수업을 100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동일한 1년 어치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현재 상태는 당연히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일단 그래도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원래 추구하던 거에 비해서 뭔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든다라든가 추가로 뭔가를 능력치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요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다라면 그런 사실을 여러분이 뭐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라든가 학부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실제로 1년 동안 수업을 진행해서 나름의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여러분 2학년 때 털리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되는 저라든가 한테 얘기를 해서 그거를 어필을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인 것 같다 좀 봐줄 수 있냐와 같은 느낌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게 여러분이 지금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봐야 될 만한 그런 작업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기를 안 하면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요즘 바쁜 현대인들은 남의 사정 같은 거 막 옆에서 한 명 한 명 관찰해 가면서 봐드리고 하는 건 어린이집에서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조용히 학교 수업만 들어도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대학교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여러분이 꼭 나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나의 어떤 니즈라든가 아쉬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그거를 과격하게 어필을 하면 그럼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적절하게 괜찮은 것 같다 하는 타이밍에 여러분이 어필을 해보도록 시도를 해보시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을 자주 해야 뭐 아쉬운 게 있으면 아쉬운 소리를 자주 해야 나중에 진짜로 아쉬운 게 있고 진짜로 말하기 어려운 타이밍에 잘 다듬어서 그거를 상대방한테 얘기를 전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는 진짜 중요한 타이밍이니까 결과를 어떤 이득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타이밍에 다른 사람한테서 이득을 끌어내는데 나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공동의 목표, 아무튼 졸업할 때 더 높은 능력치로 졸업한다라는 공동 목표를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학교에 지금 뭐 저는 일하는 오랑캐고 아무튼 여러분은 학교 다니는 학생이고 이런 느낌으로 다니고 있으니까 다른 교수님들도 다 마찬가지니까 공동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그런 일종의 딜을 의사 표현을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수님이라든가 다른 수업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든가가 여러분한테 먼저 그런 것들을 한 명 한 명 물어보기는 매우 애매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공평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거기에 살짝 부족함을 느낀다라면 여러분이 꼭 좀 더 주도적으로 대신에 좀 세련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어필을 해보시는 걸 일단 추천드리기는 할게요. 그걸 감안해서 우리 지금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미래가 걱정된다라든가 요즘 막 시험 문이 막 뭐 쥐구멍 수준으로 매우 좁아졌다는데 와 같은 아쉬움을 표출하는 20대 친구들이 많아요. 다른 학교에도 넘쳐납니다. 다른 학교엔 지금 어르신들 수업도 있기는 한데 다들 한숨 쉬고 있어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한 뭐 자기네 진로라든가 아니면 우리 수업 내용과 관련한 어려움이라든가를 겪고 있는 친구들은 본인이 희망한다면 방학 시간 동안 자유롭게 저한테 의사를 표출을 해주시면 제가 당연히 자고 있을 때는 알아서 답변을 안 할 거니까 역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은 타이밍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여유가 있을 때, 제가 원할 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걸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일단 방학 되면 저는 그래요. 오랑캐 강사잖아요, 제가. 강사는 요즘 법이 좋아져서 불로소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1월이랑 2월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 먹습니다. 교수님들은 출근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물론 대신에 돈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긴 해요. 아무튼 간에 충분히 우리 학교까지 올 수 있는 기름값이라든가 그런 건 충분히 충당할 수 있으니까 뭐 오프라인으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우리 학과 교수님들한테 메일을 보낸다든가 같은 식으로 어필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평소에 듣지 못했던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등록금 내고 다니고 있는 우리 학교, 우리 과 학생이니까 얼마든지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교수님이 다른 일 때문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답장을 반드시 1시간 안에 해야 된다. 그런 강제성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조금 감안을 해야겠지만 뭐 알아서 바쁘면 안 보내시겠지, 답장을 안 하시겠지 생각하고 적당히 뭐 편하실 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으면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젠틀하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듣고자 하는, 원하고자 하는 바를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지금 1학년 시점부터 준비를 해두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예를 들면 대학원에 간다 라든가 입사를 한다 할 때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하게 나의 현재 상태와 내가 지금 원하는 바라든가 등등을 한국말을 써서 생판 남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수월하게 어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프로그래밍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데 100살까지 키보드만 치다가 살다 죽을 거라 하더라도 결국은 습득을 해둬야 되는 거니까 지금 시점부터 좀 더 신경 써서 한번 다양한 얘기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동기들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유롭게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거지만 조금 평소에 껄끄럽다라고 생각한다거나 하는 분들한테도 내가 어느 정도의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 수강생이다 내지는 우리과 학생이다라는 건 엄청난 명분이에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서비스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일단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거를 매우 권장을 하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과 친구들은 이걸 개 잘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뭐 수 틀리면 무조건 메일이 날아옵니다. 겐톡을 보내요. 그러면 이제 저도 당연히 자유롭게 답변을 하죠. 그러면은 그 친구들도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서로 조율해 가면서 이건 조금 어떻습니까? 이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같은 식으로 한국어를 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1도 모른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다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보통 이과에는 많다 보니까 쑥스럽더라든가 아니면 괜히 저 사람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건 기분이를 나쁘게 하는 건 아닌가와 같은 걱정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자주 해봐야 저 사람의 기분을 덜 상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스킬을 배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뭐 우리 방학 기니까 방학 동안 제가 뭐 몇몇 친구들한테는 제가 먼저 선방을 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잘 살고 있습니까? 당시에 기말고사 점수 이렇게 봤는데 아직도 그 모양입니까?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모든 친구들한테 다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 대충 수업 시간에 자주 본 것 같다. 얼굴 좀 기억이 난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몇몇 친구들한테는 제가 먼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라더라도 언제든지 일단은 저를 제 계약 기간이 일단 2월까지니까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는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고 내년에 언니로서 또 다른 우리 학과 안에서의 역할을 여러분이 담당을 해보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내용이고 일단은 그 방금 먼저 얘기했던 그 2호 친구들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400명 톡방 있잖아요. 거기도 원래 시초는 2018년도에 제가 제 모교죠. 저기 성동구 학교의 1학년 수업 우리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전공 1학년 수업을 담당하면서 어르신들 자유롭게 와서 이 친구들 제가 잘 때 질문하던가 하면 답변해 줘라와 같은 느낌으로 오프라인으로 먼저 준비를 하고 그걸 이제 아무 때나 24시간 물어볼 수 있는 톡방을 이제 운영하기 시작한 게 시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뭐 몇 년 동안 지금 꾸준히 인적 자원이 쌓이면서 갈 사람 가고 하면서 지금 400명 정도가 유지돼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친구들의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 친구들이 왜 거기 앉아 있냐? 그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 도는 겁니까? 회사 취업해갖고 대학원 들어가고 지금 월급 루팡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도 지금 명백한 이득을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냉정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배운 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그런 기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막힘이라든가 그런 고충 같은 것들을 본인 스스로 자아낼 수가 없는 이미 망한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런 기분을 다시 한번 회고를 해가면서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지금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앉아있는 친구한테 그 친구가 알아먹을 수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한 그런 정리들을 본인이 직접 답변을 올리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꾸준히 생각해 가면서 지금 톡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다른 학교 사람들 막 그런 것까지 봐줄 여유는 없으니까 대신에 우리 바로 3월 달부터 들어와서 파이썬 수업 다시 3-5 엔터 치는 것부터 시작할 우리 1년 후배들 친구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옆에서 봐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지금 준비해 본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이제 몇 년 진행되면 제가 굳이 여기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끼리 직접 그 다음 단계 1년 넘어가면서 일종의 커뮤니티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설적인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재계약이 성공되면 톡방에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공지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스럽게도 참여할 거냐 아니냐는 여러분의 자유니까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미래가 지금 눈에 잘 보입니까? 프로그래머 할 겁니까? 일단 완전 냉정하게 말하면 프로그래머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신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요즘은 적어도 초등학교 전부터는 시작을 해요. 그래 놓고 지금 여기 대학교 와가지고 여러분이랑 똑같은 파이썬 수업, C 수업 듣는 사람들이 지금 시점에 12월 시점에 난 계속 프로그래머 할 거야 라고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겨울방학 때 무슨 짓을 해도 그 친구들의 그 12년 동안의 격차를 그 친구들과 나의 12년 동안의 격차를 메꾸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 무슨 짓을 해도 이미 초등학교 1학년부터 파이썬 다루기 시작한 친구를
모든 측면에서 능력치 측면에서 이기는 건 불가능해요. 대신에 결과적으로 그 친구보다 내가 좋은 회사를 간다든가 더 행복한 삶을 산다거나 하는 건 당연스럽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태에 맞는 길을 4년 동안 탐색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게 대학원이든 취업을 하는 거든 아무튼 간에 창업을 하는 거든 할 준비를 해야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도움이 뭐냐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걸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정도 상태냐를 나 스스로 동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당연스럽게도 나 혼자 나 자신을 그냥 돌아보는 것만 가지고는 쉽지 않을 테니까,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 좀 불안감을 느낀다라면 언제든지 방금 얘기했던 저라든가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라든가 한테 면담을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막 400명 톡방에 막 그 학부생 인턴 막 그런 얘기 지금 막 튀어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것까지 여러분이 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득이 분명히 많을 건데 문제는 기회비용이 좀 큽니다. 지금 시점에는 그런 걸 하는 것보다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수준 내지는 그보다 한두 단계 정도 위에 해당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나중에 실수하지 않게끔 항상 반사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잘 챙겨놓고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대학원에 간다 해도 학부생 인턴 과정 없이 그런 것들 잘 챙겨둔 채로 대학원에 들어가는 게 아마 좀 더 롱런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거는 제 생각이고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릴 수 있고 등등이니까 겨울방학 때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없으시면 일단은 뭐 녹화는 이 정도로 해두고